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동 8구역, 문화동 8구역이 문화자이 에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대전 중구에서는 이편한 세상 서대전역 센트라 이후에 두 번째 공급인데요. 대단지로 공급이 되고 1군 시공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가 어떤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화자이 SK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 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4층 19개 동으로 구성되고요. 1746세대 중에 1207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대 정도 되니까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제 조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뒤쪽이 아무래도 뒤에 일조제한 학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낮은 층수로, 그리고 앞에 쪽이 높은 층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18일 날 나왔고요. 19일 날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29일 날 특별 공급, 30일 날 1순위가 청약이 됩니다. 2순위는 5월 2일 날 됩니다. 청약 자격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득과 자산 요건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 적용이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대전도 몇 번째 공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8호 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초점제 60%고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8호 초과분이 있긴 한데 조합원이 전부 다 가져갔다 보니까 8호 초과분은 이번 공급에 빠졌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도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고요.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도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이력이 배제되기 시작했고요.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 들어왔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 점제 공급 시 배우자 통장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 공급은 예전에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부부 신청 전부 가능하고 우선 당첨되는 분은 당첨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점제 동점 시 이제는 청약 통장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던 분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는 60%인데요. 지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자이 SK뷰 공급 세대수 보겠습니다. 22평, 24평, 30평, 33평 이렇게 4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3층, 지상 34층으로 19개 동입니다. 가장 많이 공급되는 세대는 59A 타입입니다. 287세대, 그 다음에 75A 타입, 그 다음에 84A 타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84 타입이 가장 많이 공급이 됩니다. 502세대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84가 가장 많이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426세대 가져갔고요. 보류주가 8세대. 입주는 2027년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최근에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서대전역 센트라가 2026년 12월에 비해서 한 8개월 정도 늦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궁금한 분양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22평 같은 경우 최고층 3억 9,600, 24평 같은 경우 4억 3,600, 30평 7호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3,500, 84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9천대입니다. 최고층 기준 가격이고요. 가장 높은 가격 보인 것은 84 D타입 최고층 5억 9,900, 78만원이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6억을 안 넘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다른 단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둔산다샵 엘리포 84 기준 6억 3,700에 비해서 한 4천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고요. 둔산자이 아이파크하고 비교하면 1억 정도. 관저 프로지오하고 비교하면 2천 정도 비쌌습니다. 도마포레나 해모루하고 비교하면 한 5천 정도가 저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점 보이고요. 최근에 분양했던 성남 우미린하고 비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비쌌습니다. 평당 가격대는 1,700만 원대를 전부 보였는데요.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가격대가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 1,7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조금 저렴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다 이제 확장이나 옵션을 포함하게 된다면 거의 1,900만 원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지역 시세하고 비교를 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우성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구의 센트럴파크 대장 입지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약 한 5천에서 1억 정도 확장 포함하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가격 메리트를 많은 분이 느끼실 수 있으려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대전 아파트 분양가 확장 비용 보시면요. 최근에 분양했던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가 84 타입 8억 4,700, 평당가 2,420만 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자이 SK뷰 같은 경우가 이거에 비해서 2억 5천 정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저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하고 비교하면 성남 우미린 뉴시티, 힐스테이트 가양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좀 비쌌고요. 도마포레나 해무로하고 비교하면 한 5천만 원이 저렴했습니다. 예전에 관리처분, 문화동 8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84 일반 분양가가 한 4억 6천 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한 1억 3천 정도 높게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당시하고 지금 분양하고 시점이 좀 차이가 나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자들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SK와 GS가 시공을 맡았는데요. 이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본데요.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GS, 이쪽 부분은 SK에서 공사를 한다고 딱 나눠놨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었죠. 풍어리샘, 두난자이 아이파크에서도 GS와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겠습니다. 84가 주로 있는 106, 107, 108, 109동에 84A2나 84C타입을 조합원들이 좀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115동과 116동, 84A타입에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112동이라든가 이제 큰 단지, 101 같은 경우는 전부가 다 조합원이 가져갔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요, 대단지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면적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타수도 굉장히 많죠. 탕이 있는 사우나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작은 도서관, 영어 도서관도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세 군데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된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기본형 제공 품목으로 해갖고 나왔는데요. 다른 단지들에서 옵션으로 했던 것들 중에 엔지니어드 손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쿠탑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은 이제 조합에서 좀 신경을 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으로 돌리지 않고 많은 분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세대 평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52제곱미터 22평형 같은 경우는 총 83세대가 지어집니다. 조합원이 5세대, 보리지가 1세대 있고요. 3베이입니다. 3베이로 구성되고 침실, 완투와 알파룸까지 방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2동 1, 2호 라인, 그리고 114동 3, 4 라인, 118동 4, 5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합원들은 대부분 118동 4호 라인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쪽은 전체적으로 향, 조망이 참 좋습니다. 왜 그냥 앞에 거칠 게 전체가 없습니다. 52 타입 같은 경우가 모든 세대에서 향과 조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9A 타입입니다. 287세대 분양하고요. 조합원이 25세대, 보리주가 2세대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 편한 세상 서대전역 센트라 같은 경우가 실외기와 발코니를 이제 뒤쪽으로 빼거나 옆으로 빼서 침실이 바로 채광과 조명이 좋을 수 있게 이렇게 배치됐는데요. 예전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드레스룸도 59 타입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컸었고요. 좀 괜찮은 라인을 보면요. 103동 1라인, 105동 13라인도 동간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111동 134라인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104동 2라인, 118동 3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9 B타입입니다.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조합원은 한 세대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침실 1과 거실이 남동으로, 침실 2와 침실 3이 남서로 배치가 됩니다. 동간거리가 굉장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장점으로 좀 보입니다. 75A 타입입니다. 저기도 타워형으로 구성되는데요. 알파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여기를 드레스룸처럼 이제 꾸며놨는데요. 3베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2.5베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6세대 건설되고요. 조합원이 7세대 가져갔고 보리지가 1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극명하게 좋은 동과 좋은 후가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침실 1과 거실이 남서,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남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101 같은 경우가 거칠 것이 없죠. 괜찮아 보이고요. 105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간거리 굉장히 넓고 108, 111, 114도 좋습니다. 118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그 외의 지역은 좀 동간거리가 좀 작다는 게 단점으로 보입니다. 75 B타입은 49세대 구성되고요. 끝에 날개에 붙어 있습니다. 향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남서, 침실 2와 침실 3이 북서로 배치가 됩니다.
103동이 동남거리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84A 타입 118세대인데요. 조합원이 232세대, 보리지 3세대인데 이건 84A 타입, 84A2 타입을 모두 합쳐서입니다. 여기도 안타깝게 실외기실과 발코니가 앞에 있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는요, 115동 134 라인, 116동 134 라인에 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84A2 타입은요, 84A1 타입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84A2 타입은 모든 세대가 남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침실 2와 침실 3에 외벽에 변화를 주다 보니까 A1 타입과 다른 점이고요. 그러니까 침실 2가 좀 작아지면 침실 3이 좀 더 커지고, 침실 3이 좀 작아지면 침실 2가 좀 커지는 스타일로 되다 보니까 A1 타입과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조합원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28세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층만 가능하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조합원들이 대부분 모든 구역에서 다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층만 있다는 게 단점이다 보니까 청약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84B 타입입니다. 총 126세대인데요. 조합원이 6세대 가져갔습니다. 전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과 다릅니다. 침실과 거실, 그리고 방 1, 2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침실 1, 2, 3이 한꺼번에 모여 있고 거실이 한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 1, 2, 3 거실까지 남서향, 그리고 거실 일부 부분이 북서향인데요. 가장 큰 단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냐면 맞통풍이 안 되는 게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주방 쪽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통풍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외관에 변화를 주어서 A2 타입, 84A2 타입과 같이 외관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실의 사이즈들이 바뀌면서 외벽에 변화가 좀 있어 보이고요. 84C 타입은 총 100세대가 분양이 됩니다. 타워형으로 건설이 되고요. 조합원이 31세대 가져갔습니다. 보리지가 한 세대가 있고요. 침실 1과 거실 같은 경우가 남서양,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남동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는 침실 3에 드레스룸이 이제 크게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보입니다. 향도 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7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4D 타입은 좀 특이한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모양이 여기도 좀 특색이 있게 나왔는데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이제 2개가 있다는 것도 특색이 있고요. 가족실이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근데 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실과 침실 1 같은 경우가 북서,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 같은 경우가 북동이다 보니까 향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다 보니 조합원 2명밖에 안 가져갔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84D 타입이 문화자이 SK뷰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자이 SK뷰의 이제 입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이 SK뷰 입지는 제가 봤을 때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트램역까지는 13, 4분, 그리고 광역철도역까지는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역세권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근에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 받기 나쁘지 않은 점, 그리고 초등학교 큰 길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자이 SK뷰 같은 경우는 동문초하고 대문초 2군데로 배정이 되는 구역이긴 한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동문초로 전체가 배정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동문초로 전체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들은 글꽃중, 동상중, 문화여중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 통학하기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큰 길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역세권 측면에서 좀 멀리 있다는 점, 이제 기반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게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문산 뷰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좀 자연 친화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 조용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장점으로 보이고요. 인근 지역에 쪽이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현재 문화동 19역이라든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이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 입지가 조금 더 나아진다는 점이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전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3, 4, 5호선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재개발 지역 건축 구역에 많은데요. 이제 그런 호재에서도 좀 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화자이 SK뷰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구역은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문초와 대문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동문초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 확률을 보면요. 글꽃중학교가 굉장히 높습니다. 외고국제고 3명, 과학고 3명 보냈고요. 그리고 동산중도 과학고 1명, 외고국제고 1명 보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중과 문화여중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목고 진학률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만약 글꽃중 같은 경우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 중학교 합격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문화동 8구역이 새롭게 탄생하는 문화자유 SK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